를 속개하겠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진행될 예정이었던 업무 보고가 소통의 부족으로 연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우리 지역, 우리 광주시 전역에 도시철도 그림을 그리는 큰 과정이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런 만큼 며칠 만에 간단한 자료만 가지고 제가 의견 청취 심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는 의견 청취를 위해 단순히 일정 조정을 또 연기 보류를 했는데 이 사항이 주민들과의 오해까지 발생해서 의회에서 큰 소리가 나오는 상황까지 나오고 말았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와 의견 청취에 앞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소통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상황은 아주 작게 저희가 이 논의를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심사 보류를 오해하셔서 이렇게까지 소동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발생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합공항교통국 소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조성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의 도시철도망은 규모와 환경면에서 매우 열악하여 수송 분담률과 시민 이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중심 녹색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도시철도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10년 단위 법정 계획인 광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전문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2023년부터 광주역에서 광천터미널 1원 교통개선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관련 전문가, 교통 관련 전문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자문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본 계획안에 대해 국토부 원활한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2024년부터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월 24일 시민공청회를 통해 많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 내용인 광천 3호선은 도시철도 2호선의 순환선 변경으로 제외된 종합버스터미널, 야구장, 도시철도 1, 2호선을 연계하고 광천 권역의 각종 재개발 수요와 복합 쇼핑몰 입점에 따른 교통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연장은 총 7.78km이며 상무역에서 광주역까지 우리시 동서축을 횡단하는 노선입니다. 광천 상무선의 총 사업비는 6,925억 원으로 추산되며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60%는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12부담액은 전 일방부지 개발 계획에 따른 공공기여금과 터미널 복합화 사업의 공공기여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시성, 안정성, 대량 수송의 장점을 가진 광천 상무선 도시철도를 조속히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 없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수기 의원님. 네. 압축적으로 좀 의견들을 좀 모아주셔서 내지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 광역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우리 시 지금 최초로 수립하는 거죠?
예, 광역교통과장 김정호입니다. 네. 예, 최초로 수립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원래 구축 계획에 대한 근거가 뭐죠? 그 근거는 그 도시철도법하고 통법 시행령 등입니다. 네. 도시철도법 5조에 보면 네, 도시철도법 5조에 의하면 관할 도시교통 권역에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걸 수립을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6조를 보면 노선별 도시계획 기본 계획 수립이 또 있습니다. 아시죠? 네. 네. 이것은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는 노선에 대해서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시죠, 국장님? 예, 그게 예.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 계획은 구분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자, 말씀해 주시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네.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 계획. 그 안에 있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죠. 자, 네.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도시철도 노선이 정리돼야겠죠. 아니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립이 되고 네. 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중에서 거기에 해당된 내용에 대해서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죠. 아, 그런데 이 점은 네. 있습니다. 네. 기본 계획은 지금 저희는 이 도시철도망 그 구축 계획에 의한 이 저희 계획을 올려는 거고 노선별 기본 계획은 예타 통과 후에 확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말 그대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우리 시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그동안 공청이나 공고나 보도 자료를 보면 이것이 우리 시 전체의 전체의 도시철도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노선에 대한 그 구축 계획안 이것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도 자료를 볼게요. 자, 24일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 공청 연달로 돼 있거든요. 지금 1월 22일 날 보도 자료입니다. 네, 부장님. 네. 네. 네, 네.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 공청이 연다. 그럼 여기서 보면 광천 상무선 도시철도 구축 계획안 발표에 따라서 이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을 발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같은 내용으로 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 계획의 교체. 자, 제목의 차이를 느끼신가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여기 안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 안에 소제목으로 인천 순환 3호선 등 7개 대상 노선 반영, 2개 후보 노선 제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메인 정으로 잡았던 광천 3호선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반적인 광역결도망 구축 계획 우리 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자체가 마치 광천 상무선 계획으로 이 동일시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게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의원님.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네.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초 저희가 2020년부터 24년까지 이루어지는 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용역 안에서는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봉선이나 다른 여러 구축망 계획들이 노선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효율성이나 그리고 또 이게 시급성 그리고 이런 걸 따져서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하나를 더 올려주시면 우리가 좀 더 거기에 포커스해서 하겠다. 물론 인천과 같이 여러 선을 제안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광천 상무선을 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 노선으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네, 이제 뭐 인천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인천뿐만 아니라 자, 인천은 지금 1차를 하고 이제 이번 2차입니다. 인천은 7개 노선을 하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3개 노선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광주만 오로지 한 개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시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 노선과 그다음에 후보 노선을 같이 발표하는 겁니다.
왜 이걸 하냐면 물론 당연히 이걸 말씀드렸더니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하기보다 한 군데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예산 문제는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자체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후보 노선과 함께 다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해서 협상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딱 이것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올리면 우리 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것만 가지고 추진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제 많은 노선들을 검토하고 있었었고 저희가 24년 진행하는 내내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해주면 그쪽에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저희가 이쪽으로 집중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네. 자 모든 거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자 광천선이 가장 높게 사업성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광천선이 우선순위고 나머지도 보면 PC가 지금 높게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밑에 우선순위에 후보 순위에 넣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말이 도는데 선택과 집중을 했었고 저희가 이 10년짜리 계획 안에 다른 선을 안 내켰다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제외한 게 아니고요. 이건 10년 단위 계획이고 또 5년 중간에 저희가 한번 변경 계획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유력한 후보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생겨야 노선별 도시철도 계획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아까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순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른 여기 보시면 지금 예타 BC가 높게 나온 그 0.7 이상 나왔으니까요. 봉선 첨당선이나 수안 평동선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사업 BC가 높게 일정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해야 될 노선별 사업이 될 수 있고요. 지금의 효천선 같은 경우에도 BC가 낮게 나왔지만 나중에 어떤 다른 여건이 되면 BC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별 노선들을 가지고 다시 기본 계획을 쓰려면 결국에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 안에 있는 개별 노선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는 사업들을 갖다가 나중에 노선별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5년 안에 교통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정주 환경에 대한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말씀 주셔서 죄송하지만 네. 그 노선별 기본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만 세우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기본적으로 먼저 예. 여기 안에 먼저 기본 계획에 전체 광역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니까요. 들어간 사업이다 할지라도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과됐을 때 기본 계획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 앞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저것만 할 겁니까? 광천선만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다른 것들 왜 안 넣습니까? 이제 이거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변경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진거 같은 방식으로 광천 상무소 아니 이렇게 큰 예산 규모에 대해서 미리 국토부와 협의할 때 우리 시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펼칠 사업들 철도망 일일이 있습니다라고 미리 제시하면서 협상력을 높여야죠. 다른 시도는 갖다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만 이렇게 하나만 듭니까? 일단 이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의견 제시니까 두 번째로 지금 시민 의견 게시를 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 시민 의견을 받는 조건 과정이 있는데 지금 24일 날 공청회를 하고 시민 의견 이 제출 기간이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이 공청회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1월 7일부터 진행해서 지금 1월 31일까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듣는 거 아닌가요? 공청회를 하고 나서 시민 의견을 듣는 거지 공청회 하지 않고 어떻게 시민 의견을 듣습니까? 시민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뭘 보고 의견 개진을 하죠? 지금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예. 강익교통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가 1월 7일 날 그 시 홈페이지 등에 그 공청회 고시 공고를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의견 수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 오면은 이런 내용들을 열람이 가능하니까 그때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등에는 뭐 이런 자료 등이 안 올라와 있지만은 그 공청회에 대한 내용은 시민 열람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공청회 자료가 시민 열람이 가능했다고요? 어떤 노선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은 열람이 자, 가능했습니다. 1월 7일 날 지금 올려진 것은 딱 개최 공고 이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고 쉽게 말하면 공청회에 대한 안내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노선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청회 개최하고 나서 시민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견 제출 가능이 돼 있습니다. 이 제출 기한이 1월 31일 18시까지 돼 있거든요. 그럼 1월 24일 시민들이 공청회를 하고 이후에 의견 제출을 하게 되면 1월 24일이 금요일이고요. 아시다시피 그 다음 달부터 해서 이제 설 연휴입니다. 그럼 평일 딱 1월 30일 하루예요. 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해놓고 설 연휴 기간에 시민들이 이걸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이거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이 공청회를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든지 최소한 다른 시처럼 온라인 중계를 해서 유튜브 생중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들어가서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온라인 생중계를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 의견 수렴을 올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적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공람에 대한 기회도 적었다. 이런 과정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예. 일단 공청회에서부터 의견 제출하는 기간까지는 짧았음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네. 하필이면 그 또 연휴 기간에 27일이 또 연휴로 더 들어가게 되면서 그 기간이 짧았던 건 인정합니다. 그렇죠. 이게 공람도 안 올라 있고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과 그리고 의회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것을 보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형식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청회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의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을 보완해야 한다. 이게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모두 의원들이 같은 내용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의견 정책을 연기했는데 이걸 마치 저희가 의회가 발목 잡기 했다. 이렇게 다들 표현을 하셔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 시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왜 발목 잡기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가 의원님들이 발목 잡기 했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왔던데요.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BC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0.7이 나왔고 효천서 0.51이 나왔거든요. 종합평가에서 보면 이게 지금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BC가 0.7과 0.5는 상당히 큰 차이인데 물론 종합평가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여러 가지에 대한 가중치를 두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에 종합평가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의학교통과장 김정호입니다. 효천선은 그동안 도시철도 2단계 3호선으로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4.84km를 하는 노선입니다. 근데 효천역은 그동안 여러 가지 BC나 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하면서도 많은 검토를 했고 또 AHP 분석은 정량적 평가가 아닌
그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그 이런 여러 전문가께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성적 평가 안에는 노후도, 낙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 점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높았는데 다른 여타의 다른 것들이 좀 작용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뭐 이렇게 이례적인 것이라서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만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드리자면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시민들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특히 이제 광역교통망 계획이기 만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시도군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의견서 국토부에 제출하실 때에는 우리 시의 10년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광천선 외에 최소한 BC가 나온 0.7 이상 나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같이 올려주는 것이 맞겠고요. 다른 시에 보면 후보군 사업도 있습니다. 본 사업이 있고 후보군 사업이 있거든요. 후보군 사업에 효천역 같은 경우에는 PC가 별로 안 나왔지만 후보군 사업에도 포함시켜서 나중에 우리가 조건이 되면 노선별로 또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 네, 강소원 의원님. 네, 그 강론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존경한 박수기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요. 저는 그 이 일련의 과정 그리고 또 최근의 논란 또 오늘 우리 김영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좀 한 2023년도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인 것 같다. 효율성, 시급성, 선택과 집중 이게 사실 우리가 2023년도에 공공기관 통폐합할 때 아주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그때 물리적 통합, 화학적 통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여튼 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 통폐합 이후로 1년 동안 어땠습니까? 사실 화학적 통합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어떤 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진 인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당시에 뭐 비효율 방만 운영 관련해서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사실 확인하기도 힘듭니다. 차라리 그때 논의 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함께 고민해서 해결 방법을 찾고 진행을 했다면 하는 실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그 진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광역교통망 도시철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그런 과거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또 의회와 또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면 그걸 결과 중심적에서 도달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좀 지혜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민선 8기 들어와서는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늘 당당하게 빠르게 너무 좋다. 그런데 제대로 가는 방법은 이 시 행정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 주시는 그 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좀 이런 제안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철 의원님 압축해서 네, 질의 저도 의견 주십시오. 심철 의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좀 듣기 안 좋은 단어인데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 갈등과 대립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전에 계획했던 것들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의회가 그 왜 그 바꿨냐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들을 소상히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의회에 알리고 해서
이해를 구하고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 갈등과 대립을 줄이는 길인데 이번 이 보고 자체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다 삭제가 돼 있었어요. 국장님.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절차적으로 확보를 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또 우연찮게 언론에서는 또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인 양 뭐 어떤 우리 통합교통국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자체는 그렇게 가버렸어요. 발목 잡기 한다, 대립한다, 갈등한다. 이런 단어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반대급부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효천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철도 2호선의 지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이 다음에 2호선이 완결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과정에서 바뀌었어요. 그럼 그분들도 북하고 깽가래 들고 시의회하고 시청에 쳐들어와야 됩니까?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그 과정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시키고 소상히 설명하고 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라는 것을 소명해야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행정에 더 신뢰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 아프게 듣고 앞으로는 더 소통하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추가하실 의견 있으신가? 예, 압축적으로 역시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은 아까 좀 전에 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우리 효천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진심으로 정말 고맙다고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이 되면서부터 1년마다 항상 되돌입처럼 똑같이 하는 말을 제가 요구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수기 의원님이 이번에 이 타당성에 대해서 순위가 밀려났다 한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차선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근거만 남겨주라. 왜 다른 도는 그렇게 하고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그걸 다시 또 뭔가를 해서 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계가 한 단계 빠져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그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날이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쫓아오고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이 결과를 가지고 효천 주민들이 와서 깽가리 북치고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단 하루 이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전달될 수가 있었지? 저는 효천지구 주민들이 왔다 그러면 저 이해하겠어요. 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근데 아무튼 그 이번에 그 서요라고 봐야죠. 서요. 그 서요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저도 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주제 저도 업무 보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이 매우 아까 말 대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정 중에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요 안 제출 제기 전부터 뭐 안 계셨던 이제 12월에도 제가 담당 부서에도 이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우려가 있으니 좀 잘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이 안이 제출된 순간부터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셔서 그 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국장님 인사 오셔서 다 이제 이 부서장들하고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그리고 그 며칠이라 할지라도 부서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이 좀 필요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예의 있게 저희가 연기를 통해서 어떻게 저기 10년 계획을 저희가 보류한다는 것이 이번에 심의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도시철도망 대중교통을 위해서도 훨씬 더 저희가 더 요구하고 오히려 촉구해야 될 내용인데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보류시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절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의견들 많이 주셔서 내용까지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네.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박수기 의원님께서 의견 제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 채택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안은 광천 상무설에만 국한된 단편적인 안을 마련하였는데 광주광역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검토한 노선 중 경제성이 확보된 노선을 포함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망 4개 노선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타당성 있는 논거 및 내용 설명이 부족하여 상무 광천선 외 타노선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2024년도부터 그동안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공청회를 급조하여 부실하게 진행된 점과 사전에 의회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의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청이 있었으므로 박수기 의원님의 의견 채택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